모니터의 정신교인데요. 지금 그럼 비타민 B3로 현재 병원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적용이 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이건 이제 논문 임상시험 종료된 이게 최근이고요. 이제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B3는 일반 의약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처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그냥 그 약국에서 사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으로는 섭취하기 힘든가요? 네? 일반 음식에서는 섭취하기 일반 음식에서는 보통 이제 그 하루에 비타민 B3 결핍증에 필요한 양은 약 하루 12mg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를 통해서는 하루 12mg 정도 보충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을 그 치료하는 이 효과는 그보다 약 100배 정도 필요한데 이거는 그 일반적인 식사로는 도저히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꼭 약으로만 공급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런 일반 의약품을 사서 네. 먹으면 좀 예방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앞에서 보셨듯이 여기 보시면은 그 비타민 B3 단독으로도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방을 하려면 한 가지 문제 그 허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방 효과가 확실해야 되고 둘째 그걸 먹음으로 해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면 다른 여태까지 나와있는 항암제를 미리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 비타민 B3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3g까지 10년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3분의 1 정도 용량의 하루 1g 정도의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복용하시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비타민 B3가 좀 생소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왜 그동안 이게 뭐 왜 저희들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연구 결과가 왜 이제서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제 연구 결과는 사실 앞에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은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사실은 이후로도 여러 편의 논문, 우리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수십 편의 논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동물 시험 결과는 수십 편이 아니라 수천 편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 그러니까 좀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옥인지 어느 것이 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 알려지려면 꼭 임상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동물 실험에서 했던 결과는 사실은 대체로 인체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얼마나 많은 양을 복용해야 그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임상시험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뭐 하루에 100g 먹어야 되는지 1kg 먹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미노의 그 비타민 B3는 하루에 1g이라는 아주 그 리저너블한 용량에서 그리고 독성이 없음이 확인된 용량에서 암 치료 효능이 관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에 알려져야 될 중요한 발견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발견은 그 암 환자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기의 그 암 환자의 기대 수명을 2배로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암 환자가 이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비싸고 부작용 많은 그 치료제로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오늘 기자 간담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메디컬 뉴스 김효식입니다. 그 임상 연구 얘기하셔서요. 관련해서 임상 그 페이퍼 나온 게 몇 개나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흡연 남성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흡연 여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랑 그 다음에 흡연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 비흡연 환자의 결과는 여기 남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흡연은 20년 이상 흡연자 또는 암 걸리기 직전에 흡연했던 사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환자에게 문의를 할 때 흡연 하십니까? 흡연 경력이 있습니까? 경력이 있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정도로 질문을 설문지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거기서 이제 흡연 경력이 20년 이상 되고 뭐 하루 한 갑 이상 되고 이런 분들은 흡연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다 놓친 부분이 있는지. 예, 그거 지금 흡연 남성 얘기하셔서 네. 흡연 여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흡연 여성들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성들인데 이 중에는 흡연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그래서 뭐 저희는 그게 뭐 때문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방 얘기하셔서요. 사실 예방하면 과다 과잉 섭취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이드나 기준은 혹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방 관련 가이드라인. 예방 관련해서요. 예. 예방은 저희가 이제 암을 예방하려면은 일단 그 약물이 암 치료 효과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 없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실제 이 부작용 없는 것이 분명하면서도 암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 중에 임상시험으로 보고되는 예는 이 비타민 B3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비타민 C라든지 뭐 비타민 D가 암 치료 또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뭐 말은 많이 있는데 그건 다 동물 실험이고요. 실제 임상 시험으로 확인된 것은 비타민 B3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초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이 없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 암 치료 효과가 증명됐기 때문에 굳이 암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드시면 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얘기 드리면 과잉 과다 섭취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한선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비타민 B3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도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급격히 피크에 이르렀다가 빠르게 배설됩니다. 비타민 B3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혀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타민 A 또는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B3는 많이 하루 3g 이내에서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폐암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임상시험 한 것은 폐암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폐암 중에서도 EGFR 돌연변이 폐암만 저희가 이 부분만 한 것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작용 메커니즘을 보면은 비타민 B3가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 중에 럼스3 유전자를 제어 활성화시킨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럼스3 유전자가 다양한 암에서 이렇게 높은 빈도로 이 불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상시험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결과들로부터 다양한 다른 암에도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암에서 동물 모델에서는 비타민 B3가 동일한 암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타민 B3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기사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사회에 줄 텐데 네. 비타민 B3를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 많은 그 제약회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동제약이라든가 유종근당이라든가 여에스더 이런 등등 수많은 회사에서 비타민 B3를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 비타민 B3를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약이 어떤 비타민 B3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을지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이걸 이제 여쭤보고 싶고요. 제대로 된 비타민 B3가 뭔지 하나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시중에 비타민 B3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영양 보조제로 되게 이제 나왔는데 만약에 치료 효과가 있다면 치료제로서 가려면 엄청난 또 규제를 받아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용도 변경이니까요. 네. 이럴 경우에 그걸 어떻게 넘을 수 있는 건지 과연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동제약이나 단체학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타민 B3 요즘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저용량입니다. 다른 이제 용량이 하루 10mg 정도. 이거는 비타민 B3 결핍증에는 하루 10mg 충분합니다. 펠라그라라고 하는 비타민 B3 결핍증에 쓰는 정도죠. 그런데 암 예방 및 치료 효과에는 1g이 필요한데 100배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거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썼던 아미나 X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반 의약품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용량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 1g이 되면은 다 비슷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아미나 X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약을 일단 암 환자가 복용을 하게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먹어야 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만 암 억제 유전자가 재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장기 복용할 때 안전성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이 장기 복용해도 안전한가에 대한 그런 퀄리티 컨트롤은 의약품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이제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제품을 복용하시는 게 장기 복용하는데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다양한 회사에서 이 아미나 X 말고도 일반 의약품이 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많이 복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 임상시험에 그러니까 남도 하려고 하지 않은 돈만 들어가고 이익도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비타민 B3의 이 어려운 임상시험에 약을 만들어서 대준 이 회사가 또 이제 먼저 선택의 초이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값싸고 좋은 물질이 왜 여태까지 이 세상에 뛰어난 천재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저희 손에까지 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꼭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이 경제의 논리가 가장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들어간 투자비만큼 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어야 그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상에 너무 흔한 물질이고 누구나 그 만들 수 있는 물질인데 누군가가 이 어려운 그 허들을 넘어서 주면은 누군가 따라서 할 사람들 많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그 투자 부담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 늦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그 경제 논리보다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슨 희생을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한 건데 이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그리고 이런 일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좀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타민 C나 비타민 D가 네. 항암 효과, 수술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왜 임상시험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교수님께서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를 한 건도 없는지 아시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여기 보시면 근데 국제학술지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그 임상 시험을 하면은 여기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타민 B3도 여기 들어가서 치면은 그냥 다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그 뭐 비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 해서 해도 거기 리스트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는 임상 시험에 실패해서 보고할 내용이 없거나 아예 시도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국소의 뭡니까 광동대학에서 하는 비타민 C 국제 심포지엄 네. 이런 거 보면은 임상 결과가 보고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네. 또 이제 임상 시험도 그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저런 이 정식 임상 시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환자 몇 명을 리크루트해서 하는 연구자 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암으로 임상 시험을 하신 이유가 아까 라운스리 네. 유전자가 다른 대규모 제약회사들이 먹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하겠죠 나중에. 아마도 다른 암에도 네. 아직은 효과가 없어요.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미국에 다른 암종에 대한 임상 시험이나 연구를 하겠죠. 계획하고 나중에 있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사람 제가 뭐 거기는 기다리고 있잖아. 이제 저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의약품 허가가 그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또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